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안쌤의 단찬 취업 뉴스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어느덧 8월도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8월 16일 수요일인데요. 네네. 이제 곧 이렇게 여름도 끝이 나면은 앞으로 금방 하반기 채용이 이뤄지겠죠? 그렇죠. 지금부터가 저는 워밍업 단계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각기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공채가 열릴 시즌이니까 또 제가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바로 보니까 이제 네. 기업들이 공채들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서 오. 그런 기업부터 스타트를 좀 하셔서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쌤의 단찬 취업 뉴스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불안한 청년 고용, 20대 고용률 29개월 만에 감소 전환이었는데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대 고용률이 하락한 건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인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20대 고용률은 2021년 말 이후 매달 3에서 4%포인트 상승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증가폭이 축소돼 올해 1.0%포인트 밑으로 내려앉았고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20대 고용 부진은 20대 초반이 주도하는 모양새인데요. 20대 초반 고용률은 지난 4월 0.8%포인트 하락한 뒤로 4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전년과 같은 달과 비교해서 6개월째 하락하며 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주는 반면 쉬었음 등으로 분류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층 고용의 적신호가 켜지면서 정부는 이달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이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심층 면접과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쌤, 20대 고용률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디에 있을까요? 연구를 일단 지금 막 열심히 시작한다고 착수했다고는 하는데요. 그러게요. 이제 착수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요 나이대가 15살부터 29세 요때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하락이라고 해서 29개월 만에 감소 전환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년 전보다 전년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지난해 말부터 증가폭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니까 7월 달에 0.1%포인트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8월 달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더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럼 이게 왜 끌어내렸냐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20대 고용 부진은 20대 초반이 주도하는 모양새라고 했거든요. 네. 20대 초반은 20살부터 24살까지죠. 근데 우리나라 취업 시장에 있어서 20살부터 24살까지의 취업 시장이 과연 큰 시장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또 뒷부분에도 나왔지만 이분들이 보통 하시게 되는 취업에 있어서의 카운트되는 부분들은 네. 거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주시진 않았지만 도소매, 운수 창구업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여기 영향을 준다라고 했고 네. 특히나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 시장이 조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좀 20대 초반이 이렇게 하락세를 끌고 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반부터 본다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취준 시장에 들어오시는 나이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사실상 좀 많이 가려고 한다. 카운트가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채용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7월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휴가철이죠. 네.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나가시거나 여기저기 휴가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기업에 계신 분들도 역시 그러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7월, 8월은 채용을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시 채용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정기 공채 형태를 띤 수시 채용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영향도 조금 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럼 도대체 왜 쉬는 것일까? 왜 쉬는 걸까요? 충분히 일을 해야 되는 나이이고 때인데 왜 쉬는 것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외부적인 요인은
갈 만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네. 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지금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제가 학교나 어떤 곳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좀 운이 없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 때 마치 셔터를 내린 것 같고 지금은 뭐 가려고 해도 많이 뽑질 않으니까 그래서 네. 약간 운이 없다라고 하는 외부적인 환경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원을 했는데 안 뽑아주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 들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악순환이 조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네. 내 스스로가 하면 뭐해? 어차피 외부적인 환경도 안 좋고 나보다 스펙이 뛰어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등등 해서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찌됐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에 더 많은 채용 시장이 있을 거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뭐 박람회다 뭐다 하면서 조금씩 더 뽑을 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워밍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아닐지라도 예. 이제는 이제 한 번씩 다시 지원해보는 그러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가 딱 원하는 기업이 한 9월 달쯤에 딱 터졌을 때 그게 바로 거기서 시동을 걸면은 별로 출발을 못 합니다. 네. 계속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기업이 나타났을 때 빵 치고 나갈 수 있게. 여기서 빵 치고 나간다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서류를 작성하시는 거거든요. 네. 서류를 작성하는 게 빵 치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 아유 또 써야지 또 고쳐야지 하라고 하면 진도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워밍업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동기부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일자리 시장이 축소되면서 이런 설문조사에 이런 결과값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또 두 번째는 20대 중반의 기업 채용이 늘기 위해서는 일단 7월 휴가철이 끝나고 일자리 자체가 많아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세 번째는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이 취준생이 늘었다는 건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과 동시에 동기부여도 부족했을 것이다. 앞으로 더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응원의 한마디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두 번째 기사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제목은요. 야 전해철 AI 활용한 채용 공정합격 발의 차별 가능성 방지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0일 인공지능 채용에서 차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AI 채용이란 기업이 역량 평가나 화상 면접, 자기소개서 분석 등 채용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사람이 진행하는 기존의 평가 방식 대신 AI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구직자를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15.9%가 AI를 활용한 면접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AI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이나 불완전성, 면접 시 불확실한 발음이나 자세로 인한 장애인 차별 가능성을 방지하는 근거 규정은 부족하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조항이 신설됐는데요. 구체적으로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술의 편향성, 불완전성 등의 원인으로 구직자가 차별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쌤, AI 네. 채용을 통해서 어떤 차별이나 불완전성을 겪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AI 채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은 저는 AI 채용에 대해서 AI 역량 검사라고 하죠. 예.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또 준비해야 되는 취준생분들의 부담이 네. 하나 더 증가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왜 AI 채용이 도입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아 이러니까 도입이 됐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예. 왜냐하면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왜 붙었는지 아니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팩트가 있어서 예. 당신이 이랬으니까 붙었어. 이랬으니까 떨어졌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여러분들이 서류를 지원하셔도 면접을 보셔도 그러한 피드백을 주는 곳은 거의 없죠. 네. 그런 의무도 없고요. 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보완해서 다시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니즈도 있을 것이고 사실상 기업에서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이것이지만 기업에서는 무엇입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는 게 좋겠죠. 다 지원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봐. 다 지원해. 네. 당신이 갖고 있는 역량만 볼게. 아. 그리고 어디선가 대량으로 우수수 떨어뜨릴 수 있는 전형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뜨리긴 떨어뜨리는데 당신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치를 제공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예. 그런데 AI 채용은요. 하나를 더 줍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기업의 수고를 확 줄어들죠. 효율성까지. 그렇죠. 예, 그냥 내가 이 시간대에 딱 보면 바로 결과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공정한 채용도 된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한테 기회도 줄 수 있다. 당신이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 뭔가 제공해라고 하면 제공할 수도 있다. 네. 너무 좋은 거죠. 그다음에 비용도 저렴합니다. 이야. 이런 니즈가 좀 맞아 떨어진 게 굉장히 좀 AI 채용. 그다음에 이게 사실 예. 이세돌 씨랑 알파고랑 그 바둑 두고 나서 2017년도 이후부터 빵 떴거든요. 네. 근데 아까 기사에 나왔지만 15.9%라고 한다면 예전에 비해서는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AI로 뽑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역량이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 그렇게 해서 과연 차별 방지를 위해 도입된 AI 채용인데 또 어떠한 차별이 생길 수 있느냐? 사이드 이펙트가 있죠.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AI 채용에 있어서 AI 역량 검사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건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영상 면접입니다. 진짜 AI 면접이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소개하라고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방송에 나온 안정영이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떨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카메라를 딱 보고 잡아먹을 듯이 해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러 나온 안정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눈빛, 예. 목소리, 느낌이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AI가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가, 음성적으로 자신감 있는 음성을 내고 있는가라고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뷰와 이 보이스 이 두 가지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이게 영상 면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데 네. AI 역량 검사는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셀프, 그러니까 성향 검사입니다.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 170가지의 문항을 짧은 시간 안에 주고 내가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역시 이게 나 혼자 문제집을 풀 때는 막 이렇게 풀어도 돼요. 막 이게 뭐야? 나 이런 사람 아니야. 근데 뭐예요? 얘가 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정 관리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표정 관리하면서 예. 적극적으로 하는. 막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네.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괴롭히고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임. 게임. 게임이 아니라 게임. 예. 이건 말이 게임이지. 예. 진짜 막 화나게 하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막 쉬운 거 주다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을 막 예. 짜증 덩어리를 막 던져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진짜.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네. 제가 날 보고 있잖아요. 나. 쇼를 해야지 또. 어려운 게 나오건 쉬운 게 나오건 예. 일정한 패턴과 속도로서 재밌다 하는 표정 유지하면서 이게 무슨 역량 검사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AI 속이기 게임 아닌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원자의 역량을 검사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진짜 이 지원자 갖고 있는 기초 역량이 맞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탈락한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제일 중요한 베이스는 무엇이냐? 표정과 뭐예요? 이 말투, 속도. 근데 영상 면접 아닌 다음에는 음성을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네. 결국에는 표정과 일정한 패턴과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측정하는 건데 네. 이게 이쪽에서는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기초 역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 측정할 때마다 떨어진 사람은 계속 떨어져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측정할 때마다 조금씩 이 결과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또 약간의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취준생분들이 또 하나 준비해야 되는 그냥 하나의 또 단계일 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네.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을인 걸.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대응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 이 비전 여러분들 네. 보여주는 모습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인지에 대한 걸 설정하십시오. 그다음에 아. 영상 면접에서는 목소리 자신감 있게 크게 일정한 패턴과 속도 요 세 가지 조건만 여러분들이 일단 장착을 하시고 네. 유튜브에 보시면 AI 역량 검사의 게임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여러분들과 같은 취준생분들이 보신 게 있어요. 예. 그거 한번 리뷰 쫙 하신 다음에 게임을 보시면 와. 탈락할 일은
예전보다는 훨씬 예. 더 많이 줄어들 테니까 꼭 한번 리뷰해 보시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쌤 꿀팁 감사합니다. 저도 네.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표정 관리. 한번 해보십시오. 일정한 패턴과 속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현대차 기술직 최연소 합격자 많은 여성 입사토록 역할 하고파였습니다. 지난 7일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 경주 캠퍼스에서 열린 현대차 기술직 생산직 신입사원 교육 현장에 올해 1차 합격자 185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번 합격자 중에서 여성 6명이 포함됐는데 현대차가 기술직 공채에서 여성을 뽑은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2003년생인 황재희 씨는 남성까지 포함해서 가장 나이가 어린 합격자였습니다. 전북 기계공고 1학년 때 선반 기능사를 시작으로 졸업 때까지 밀링, 금형, 측정, 기계 설계, 생산 자동화, 설비 보전, 기계 조립 기능사 자격증까지 무려 8개나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격증을. 처음에는 기계가 무섭고 또 만질 줄도 몰랐다면서 기능사 시험 준비하면서 수업 후 매일 2시간 정도 연습하면서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에는 10년 만에 기술직 채용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별다른 기대가 없이 지원했지만 덜컥 서류가 통과되면서 필기시험과 1차 면접을 준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필기시험은 문항이 많아 시간이 좀 부족했다면서 화상으로 진행한 면접은 최대한 밝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차 면접을 통과하고 이어진 2차 면접에서 답변 내용에 신경 쓰기보다는 솔직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집중했고 최종 합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자기소개서 내용이나 면접 과정에서 동아리 활동 경험, 남을 도운 경험 등을 설명하면서 어느 조직이든 잘 적응할 수 있고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걸로 합격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와, 쌤, 이 킹산직이라고 불린 현대차의 공고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졌잖아요. 여성 합격자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제가 가연 씨랑 처음 방송했을 때가 이거 네. 킹산직 자소서 맞습니다. 그때 했었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저희가 최종 합격자 합격까지. 봤는데 예. 가연 씨, 이 기사를 누가 썼을까요? 현대차가 썼겠죠. 그렇죠. 제가 너무 좀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예. 딱 보시면은 가장 나이가 어리셨던 분이 또 여성 지원자 분이시고 이분이 또 기술직 공채에서 여성을 뽑은 것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해서 예. 현대차의 스토리가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렇다고 뭐 이걸 제가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보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만나뵀던 분들도 이분 못지않게 많은 자격증, 경험, 경력 뭐 이런 부분들 훨씬 많이 갖고 계셨는데 네. 그분들은 떨어졌어요. 이분은 붙었죠. 이분이 가장 잘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저는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의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분이 또 되게 못하시는 분이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분은 열심히 준비하셨고 이분의 전형 과정에서 본인의 대진운도 좋았었고 예. 다양한 운들이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 운은 누가 잡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운을 잡기 위해서 준비한 분들이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예. 평범한 진리인데 취준생일 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운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지켜봐주지 않을 때 나 혼자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나도 킹산직에 들어가는 한 사람처럼 이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예. 여러분들도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여러분들을 믿고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하실 수 있는 이번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술직 큰 관심이 쏠렸었는데 합격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꼭 합격 소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쌤과 함께 단짠 취업 뉴스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현 강사님이었습니다. 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